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지쳤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는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쳤다고? 내가 뭘 했다고 지쳤다는 거야? 평범한 며느리 미영이 왜 이런 모욕을 참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3년 후 그 시어머니가 미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반전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결혼 3년 차 김미영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아,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 준비해야지. 시어머니 박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영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요? 어제 아이가 밤새 울어서. 그런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한다고. 정숙은 미영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밥은 또 왜 이렇게 질어? 시아버지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창백한 얼굴로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회계사였다며? 그럼 머리로 요리는 왜 이 모양이야? 정숙의 비꼼이 미영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이 집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할게요. 노력? 3년째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 그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할머니가 미영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시아버지의 어머니로 이 집에서 가장 연로한 어른이었습니다. 미영아,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의 한마디에 미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할머니의 말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를 너무 봐주시면 안 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만 봐줘도 코가 하늘 찌른다고요. 미영은 설거지를 하며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견뎌야 할까요? 미영아, 또 뭘 잘못했니? 남편 준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숙이 달려들었습니다. 미영은 거실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어. 내 와이프가 얼마나 무례한지 모르겠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화가 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김 사장 부인을 만났는데 인사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며느리가 예의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어. 미영은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정숙은 그것도 부족하다며 더 깊이 절하라고 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히 인사드렸는데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미영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말실수했어요. 말 실수가 아니라 버릇이 없는 거지. 준호야, 내 와이프 좀 단단히 가르쳐라.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남편이 자신을 감싸주길 바랐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 집안 어른을 섬기는 게 며느리의 도리지. 그 순간 미영의 마음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훌륭한 며느리들이 왔는데 미영이는 정말 다르네? 회계사 출신이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살림 센스가 없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공부만 하느라 여자의 본분을 모르는 것 같아. 시아버지까지 거들었습니다. 미영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김 사장 댁 며느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발 마사지 해드린다는데 너는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해.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아, 또 우네? 정말 답답하다. 정숙은 혀를 끌끌 차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그 정도면 됐다. 미영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니. 어머니는 왜 맨날 며느리 편만 드세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미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참아야 할까요? 이번엔 뭘 또 잘못했다는 거야? 미영이 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정숙이 화난 얼굴로 달려들었습니다. 손에는 미영이 산 채소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배추 봐. 완전히 시들었잖아. 돈이 아까워서 이런 걸 사왔어? 어머니, 그게 제일 싱싱한 거였어요. 시장 아주머니가. 시장 아주머니? 내가 제대로 고를 줄 모르니까 바가지 쓰는 거지. 우리 집 돈을 뭘로 아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 이런 질긴 고기를 얼마 주고 산 거야? 정말 장 보는 법도 모르면서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미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왔는데 정숙의 눈에는 모든 게 잘못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가서 바꿔올게요. 바꿔와? 이미 손댄 걸 누가 바꿔줘? 정말 생각이 짧아. 그때 이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수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보세요. 며느리가 장을 이 모양으로 봐왔어요. 돈만 축낸다니까요. 할머니는 채소들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거 다 싱싱하잖니. 미영이가 잘 골라온 것 같은데? 어머니는 또 며느리 편. 정숙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미영아, 수고했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미영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수가 목소리 좀 낮춰라. 이웃들이 다 들어. 들으면 어때요? 우리 집 며느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다 알게 하는 게 낫겠어요.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순간 정숙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든다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어? 시집와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뭐가 힘들어?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철이 없어. 정숙이 손을 들어 미영의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수가 그만해. 이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데 손찌검하는 건 더 안 되는 일이야. 할머니의 말에 정숙은 손을 내렸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당장 방에 들어가서 반성해.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영은 떨리는 다리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정말 견딜 수 없어.
하지만 미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시던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숙은 미영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더 강해졌고 미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전화기 좀 내놔. 네? 전화기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확인해야지. 시집 와서 친정 어머니랑 매일 통화하면서 우리 집 험담하는 거 아니야?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통화했는데 그마저도 아이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아이 근황만. 거짓말하지 마. 며느리들이 다 그래. 친정에 가서 시집 흉보고. 정숙은 미영의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봐. 친정 어머니랑 15분씩이나 통화했네. 무슨 얘기를 15분씩이나 해?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감기는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친정에 물어봐? 나를 무시하는 거지?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에게 물어보면 그런 것도 모르냐고 혼나고 친정에 물어보면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친구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아, 오늘 오후에 카페에서 만날까? 너무 오랫동안 못 봤잖아. 미영이 문자를 보자마자 정숙이 휙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야? 친구 만나러 나가자고? 집에서 해야 할 일도 산더미인데? 어머니, 정말 오랫동안 못 봤어요. 잠깐만. 잠깐? 며느리가 시집 와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 되는 거야? 집안일은 누가 해? 미영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친구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만요. 제발. 이 시간? 그 이 시간에 저녁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숙은 미영의 핸드폰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오늘부터 핸드폰은 내가 관리한다. 필요할 때만 빌려줄게. 어머니, 그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며느리 주제에 핸드폰까지 자유롭게 쓰려고 해? 그때 이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정수가 핸드폰까지 뺏을 필요는 없지 않니? 어머니, 요즘 며느리들이 핸드폰으로 바람 피우는 일도 많다고 해요. 미리 차단하는 게 좋아요. 바람? 미영이가? 할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순진하세요. 요즘 여자들이 어떤지 모르시니까. 그 순간 미영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람둥이 취급까지 당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럼 왜 이렇게 반발해? 떳떳하면 핸드폰 정도 맡길 수 있잖아. 미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자유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 며느리한테 무슨 자유야? 시집 와서 가족 되었으면 가족 규칙 따라야지. 정숙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버릇없는 며느리는 처음 봐. 정말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 교육이 잘못됐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부모님까지 모독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친정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이 모양이지. 그 말이 미영에게는 마지막 일침이었습니다. 참고 참던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참았습니다. 이 집의 평화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그런 미영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 할머니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그날 밤 이 할머니는 미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영아, 잠깐 나와서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미영은 빨간 눈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미영은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뭘 해도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알고 있어. 할머니가 다 보고 있었어.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너 정말 이 집을 사랑하니? 네, 할머니. 남편도 사랑하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더 참아보겠니? 할머니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볼게.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가끔 정숙 어머니가 할머니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예전에 뭘 했는지 알고 싶니? 네, 궁금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좀 특별한 일을 했단다.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그건 시간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고.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미영아, 내일부터 할머니랑 같이 산책하자.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미영은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참 힘든 시절이었단다. 어떻게 힘드셨어요?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혼자 힘으로 큰 사업을 일으켰단다. 사업이요? 응.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꽤 큰 회사가 되었지.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사업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세요? 그건 아직 비밀이야. 하지만 미영아, 할머니가 하나 약속할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정숙이가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할머니,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할머니가 나서야 할 때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정숙을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은 멀리서 둘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수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구나. 어머니, 요즘 며느리들은 엄하게 해야 해요. 엄하게 하는 것과 인격 모독은 다른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정수가 할머니 말 잘 들어. 미영이한테 사과해. 사과요? 제가 왜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머니의 말에는 이상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영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집에 큰 검은색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려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기획실장 김상무입니다. 이 회장님 계시나요? 정숙이 문을 열고 당황했습니다. 네, 이 회장님이요?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 주소가 맞습니다. 이정심 회장님 말이에요. 그때 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 상무님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네, 회장님. 김상무는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정숙과 미영은 입을 벌린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이라고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미영아. 할머니가 숨겨온 게 있었어. 할머니는 김상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무님, 자료 가져오셨나요? 네, 회장님. 대한그룹 현황 보고서와 재산 목록입니다. 김상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대한그룹이요? 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한그룹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네, 정숙 씨. 제가 대한그룹의 창립자이자 현 회장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카리스마 있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할머니는 그냥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죠? 5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이 나라에서 저는 혼자 힘으로 사업을 키웠어요. 지금 대한그룹의 자산 규모는 5조 원입니다. 5조 원이요? 미영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평범한 할머니로 지낸 이유는 진짜 가족을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정숙을 향했습니다. 정숙 씨, 3년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더군요. 정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당신도 3년 동안 지켜봤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당신을 정식으로 대한그룹의 후계자로 지명하려고 합니다. 네. 미영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상무님, 서류 준비되었나요? 네, 회장님. 이미 이사회 승인도 받았습니다. 김상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원장과 재산 상속 서류입니다. 김미영 씨가 대한그룹 지분 60%와 개인 재산 20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20억?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할머니가 정숙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당신에게는 매달 생활비 100만 원만 드리겠어요. 며느리를 괴롭힌 대가입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들 어머니인데. 아들 어머니라고요? 그 아들은 3년 동안 아내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영아,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미영은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간 시달렸던 자신이 갑자기 20억의 상속자가 된다니. 할머니, 정말인가요? 정말이야, 미영아. 이제 당신이 당당하게 살 시간이에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정숙이 달려들었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어. 할머니가 대한그룹 회장님이래. 뭐라고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준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리고 미영이한테 20억을 상속한다고 해. 20억?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와서 앉아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위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다. 그리고 내게도 할 말이 있다. 할머니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니? 그게 집안일은 여자들끼리 내 아내가 매일 눈물을 흘리는데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영이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어머니 편만 들었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늦었다. 미영이는 대한그룹의 후계자가 되었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어. 그때 미영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할머니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20억을. 네. 그리고 대한그룹 지분 60%도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3년 늦었어요, 여보. 미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모른 척 했잖아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잘할게.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미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미영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죠?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미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를 바람둥이라고 했던 것도 용서하라고요? 제 부모님을 모독한 것도요? 미영아, 제발. 어머니가 무릎 꿇을게. 정숙이 실제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됐어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결정하셨어요. 앞으로 이 집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미영아. 이제야 진짜 당당한 모습이구나. 할머니, 감사해요. 3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미영아, 이제 내가 이 가족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렴. 미영은 정숙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요. 저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 저를 무시하지도 마세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기회를 줘서.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대한그룹을 이끌어가야 하거든요. 네, 미영아.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꿈 같아요. 미영아, 이제 시작이야.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거든. 네, 할머니. 할머니가 이루신 것들을 더 발전시킬게요. 그래, 그게 진짜 복수야. 성공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거지. 미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미영은 대한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전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김상무가 정중히 물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미영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진짜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신규 사업 투자 검토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무님, 오늘 일찍 퇴근하고 싶어요. 네.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이 시어머니 생신이거든요. 미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 집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회사 일 때문에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정숙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인데 당연하죠. 미영은 정숙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물이 있어요. 미영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정숙이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렇게 비싼 걸?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미영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못됐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그때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나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여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해요. 미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회사 일은 괜찮니? 너무 힘들지 않아?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야. 벌써 회사 매출이 20% 늘었거든. 정말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직원들도 좋아해요. 미영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정말 자랑스러워. 정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은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미영아, 그런데 너 혹시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요? 예전에 내가 못 만나게 했잖아. 이제는 자유롭게 만나렴.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요즘은 회사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쉬어야지. 건강이 우선이야.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다음 주말에는 온 가족이 여행이라도 갈까요? 좋은 생각이야. 오랫동안 가족 여행을 못 갔네.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할머니가 지켜봐 주셨고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영아, 뭘 생각하고 있니? 할머니가 옆으로 오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미영아,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야.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했잖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할머니는 미영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미영아,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아라. 성공했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 네, 할머니. 항상 겸손하게 살겠어요. 그래, 그게 진짜 승리자의 모습이란다. 미영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죠? 미영이라는 평범한 며느리가 겪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온갖 모욕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미영의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지혜로운 선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돈과 권력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됨됨이를 3년 동안 지켜보면서 판단하셨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미영처럼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때가 옵니다. 둘째, 사람을 겉모습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실제로는 대기업 회장이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셋째,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는 것입니다. 미영이 결국 가족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택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권위주의와 며느리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